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 나우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국이 3,400선을 뚫었네요. 3.7% 아주 급등권에서 지금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금일 상하이 종합 증시는 최근에 오중전의 종료에 따른 정책 이벤트 속과 희석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온 경제지표 영향으로 최근 조정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된 이후 지금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3,400선을 회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성강통 시행 소식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강통 시행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인민은행 총재가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시장 가속화를 위해서 연내 성강통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관련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 지금 호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홍콩 거래소나 상해 거래소에서는 지금 정확한 일정이 성강통 시행에 관련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강통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왔고 오늘 다시 관련된 사항들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트렌드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별한 하락 업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강통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증권주가 약 6% 이상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전 증시도 한 4% 올라 있고요.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먼저 전해주시죠. 예, 오늘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맺은 지 65년이 된 해이고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수교를 맺은 지 25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양국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조금 가속화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과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지금 치열한 어떤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라 운하를 중국이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크라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싱가포르를 지나가는 어떤 선박들이 크라 운하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경제에 좀 타격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지금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서 그 양국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다소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과 어떤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무역 비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8.8%에 불과했던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비중은 지금 2014년 현재 11.2% 수준으로 지금 무역 비중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은 약 4,800억 달러를 무역 비중을 달성을 했고 2015년에는 무역 비중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20년에 무역액은 1조 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관련된 업종들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베트남과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과 이런 협력이 강화될수록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보일성이 많은데요. 지금 동남아 지역과 좀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는 윈난성이나 광시성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운남성2 부동산이나 광주 서주 교통 같은 관련된 인근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영화산업촉진법이 제출됐던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10월 30일이죠.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이긴 하지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중국인의 어떤 양적 질적 성장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레크레이션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급성장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횡보에 발맞춰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산업 순이익을 한번 살펴를 보면 2003년도에 10억 위안 규모였던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이 지난 2014년에 296억 위안의 약 10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025년에는 약 400억 위안을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연평균 약 36% 성장을 기록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인당 영화 관람 객수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당 연간 약 4.2편의 영화를 본다고 치면 중국은 이에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 0.3편. 그러니까 중국 인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루 한 편도 영화를 보지 않는 인구가 아직 많고 지금 이렇게 소득 증가와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하에서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한다고 보면 아직도 성장 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최근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국경절 연휴에 박스오피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7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영화나 콘텐츠 그리고 관련된 매체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 어떤 종목이십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춘추항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춘추항공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립된 항공사인데 일단 상하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L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을 통해서 저가 항공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가 항공상 중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9대의 항공기와 약 64개의 노선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저가 항공을 통한 항공 여객이 약 9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익률을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매우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상승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라는 놀라운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같은 경우는 철회를 하고 수익성이 높은 신규 노선을 새롭게 도입을 함으로써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이 커감과 동시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살펴를 보면 일본 부동산 기업과 함께 2016년에 호텔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던 어떤 저가항공사 산업에서 호텔 체인 산업으로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함에 따라서 단순한 매출 포트폴리오 믹스를 좀 다각화해서 사업 안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거래량하고요. 차트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활시를 땡겨놓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땡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화살을 날려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듯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요. 상승세가 더해질지 궁금합니다. 자, 마감 포인트 주시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 21선에서 지지가 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성강통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언급이 나옴에 따라서 증권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상승을 한다면 지수 전반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어떤 정책 이벤트와 그리고 에이펙 회의
그리고 12월에 열릴 기후 관련된 정책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 이벤트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11월 11일인 광군제 중국판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소비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증권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